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많죠. 이 말이 뉴스 댓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구급차를 탔는데 이송병원을 못 찾는 경우가 있고 몇 시간씩 돌아다니다가 위험해졌다는 기사도 보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처별 업무보고, 현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드러난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설명은 그럴듯한데 현실은 여전히 사람이 길에서 위험해진다. 그럼 대책이 뭐냐? 이 질문입니다. 대화 속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문제를 짚습니다. 구급차가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없다. 인력이 안 된다. 오늘은 못한다고 돌려보낸다. 그럼 구급대원은 다시 전화를 돌리고 또 거절당하고 인근 시도까지 넘어간다는 말이 나온다.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런 식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원래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는 인식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 측에서는 제도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는 2011년에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구급차가 일단 이송하고 그 이후 전원하는 형태로 굴러갔는데 코로나 시기 이후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하는 방식이 더 강조되면서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대화는 딱 중요한 갈림길로 들어갑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된다. 중증 환자를 아무 병원이나 보냈다가 다시 전원하면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릴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게 가이드라인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심근경색 같은 질환은 치료 지연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언급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시 현실로 끌고 옵니다. 말은 바람직한데 지금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 왜 환자와 구급대원이 병원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느냐.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에 전화를 일일이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대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병원에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그 거절을 조정하고 매칭해줘야 할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그 부담이 구급대원과 환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대화 속에서 장관 측은 해법의 방향을 말합니다. 중증 환자일수록 관격 상황실 같은 컨트롤 기능이 병원을 매칭해줘야 한다. 구급대원은 관격 상황실에 연락하고 상황실이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해주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는 없으니 중증 질환별로 의사 네트워크를 만들고 순환 당직을 세워서 오늘은 어디에서 가능하다를 정해 매칭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 자체는 꽤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다시 말합니다.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람이 위험해진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만들어 놨는데 작동을 안 한다는 게 더 문제 아니냐? 이건 이론 논쟁이 아니라 사람 목숨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무자의 설명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안이 언급됩니다. 중증 환자 중에서도 이송이 지연돼 생명의 위험이 커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해 1차 치료를 하게 하고 그 다음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따로 찾아 전원하는 방식입니다. 경증까지 모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중증 지연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수용이 필요하다는 접근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그게 안 됐을까? 대화 속 답은 비교적 솔직합니다. 현재는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더 그렇다. 즉, 제도나 조직의 이름은 있는데 현실에서는 매칭과 정보가 충분히 붙지 않았거나 강제력과 책임 구조가 애매하거나 병원 여력 자체가 부족해서 작동이 약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리고 대화는 응급실에서 의료 전체로 확장됩니다. 대통령은 수가 조정도 현실적으로 최대한 하라고 말합니다. 필수 의료를 맡는 의사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수가를 올리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갉아먹는 요인 중 과잉 진료도 있고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응급실 뺑뺑이와 직접 연결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흐름을 보면 연결은 분명합니다. 필수 의료를 유지하려면 돈과 인력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만들려면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무자는 과잉 진료나 부정 청구를 잡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삭감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법적으로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 지난 12월에 통과됐다고 언급합니다. 같은 날 여러 병원에서 같은 진료를 반복하는 형태를 조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대화 후반에는 특사경 권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사무장 병원 같은 부정 행위를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주장, 수사 의뢰 이후 평균 수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 초기 인력은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된다는 언급이 이어집니다. 대통령은 비서실이 챙겨 해결 방향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송과 수용을 조정하는 시스템, 병원의 인력과 병상, 필수 의료의 보상 구조, 재원 누수 관리까지 한 세트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챙겨야 할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첫째, 구급대원이 전화를 돌리는 구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관격 상황실이 단순 안내가 아니라 실제로 병원을 지정하고 연결하는 힘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중증 질환별로 오늘 누가 받는지, 어디가 가능한지, 네트워크와 순환 당직이 현실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일정과 책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셋째, 이송 지연으로 생명 위험이 커진 중증 환자는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해 1차 치료부터 하게 하는 장치가 제대로 굴러가야 합니다. 완벽한 병원을 찾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는 순간 그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필수 의료가 버티려면 수가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잉 진료와 부정 청구 같은 누수를 줄이는 장치도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대책은 한 번에 완벽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작동 여부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사람이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되묻던 질문도 결국 그겁니다. 설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바꿀 거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관격 상황실의 권한 강화일까요? 병원의 수용 책임일까요? 아니면 필수 의료 보상 구조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